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어반. 나 방금 뭐 한 거냐, 씨. 오늘 약간 먹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가지고, 먹방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좀 신기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 한국에서는 고독한 미식가가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상 되게 유명한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신기해 하더라고. 이게 왜 한국에서 떴지? 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그런 거와 그리고 이 고독한 미식가에 대한 마츠시게 유카타라는 배우죠. 개인적으로 난 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런 것 같아. 나는 이 드라마를 나 아직도 봐. 아직도 봐. 봤던 거 또 보고 특히 야끼니쿠 먹는 거 있잖아. 인간 화력 발전소다. 이거는 내가 아직도 한 번씩 보거든. 닌겐 카쿠료쿠 하츠덴인가? 보다 보면 외워져. 일본 말은 어순이 똑같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이제 외워지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좀 밥 먹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나도 이 컴퓨터 앞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 딱 있으면 밥 먹을 때 이렇게 딱 내려놓고 반찬 딱딱 놔두고 이게 고독한 미식가 틀어놓고 이렇게 뭐 보면서 나루호도 이러면서 먹을 때가 있거든. 어떻게 보면 약간 밥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계속 고로상을 계속 봐왔는데 근데 일본 내에서 이 마츠시게 유카타거든 원래 배우 이름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 실제로 고독한 미식가는 되게 인기가 좋아서 한국까지 로케 와서 촬영까지 했었거든. 그래서 뭐 떡볶이 같은 것도 먹고 뭐 이제 전라도 가갖고 이게 뭐 비빔밥이랑 막 먹고 그랬잖아. 그게 시경이 형도 나오고 정한 누나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조금 재밌어가지고 우선은 이 반응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우선은 그런 게 있어. 한국에 여행 갔다가 호텔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자긴 정말 의외였다고. 자막도 제공하더라. 더빙이 아니라. 근데 더 의외인 건 20대, 30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여기에 놀랬고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혼밥이 불가능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밥을 혼자 먹으면 누군가한테 물어보던가 아예 가게에서 1인분은 제공되지 않아. 그래서 신기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1인분이 제공되지 않는 곳도 있긴 있는데 그런 곳은 잘 없지, 그지? 그리고 참고로 일본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혼밥이 약간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도 뭐 옛날부터 뭐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은 일본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다찌자리 위주로 돼 있거든. 근데 일본도 200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혼자 밥 먹는 게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난 아직도 신기한 게 뭐냐면 일본 막 그 햄버거 뭐지? 모스버거 거기 가면 아니 햄버거 담배 피우면서 햄버거 먹는 자리가 있다. 흡연석이 있어. 흡연석이 따로 나뉘어 있다. 그럼 거기 가면 다들 햄버거 먹어서 담배 피우면서 햄버거를 먹어. 그래서 야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좀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놀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신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 고독한 미식가가 어느 정도 인기인 거냐.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그냥 호기심에 보는 정도겠지라고 하는데 반대로 일본 배우 마치시게 유카타는 한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배우가 아닐까. 거의 이렇다까지 얘기가 나온 사람도 있고 다들 못 믿는 분위기야. 그래서 한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배우라고 하면 솔직히 난 그 중에 한 명이 마치시게 유카타라고 하거든. 난 마치시게 유카타가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일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진짜로 유명한 거 뭐 기무라 타카는 다들 알고 있잖아. 일본에 살아있는 신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초난강도 알 거고. 근데 일본 내 영화 배우라고 하면 거의 해먹는 놈들이 계속 다 해먹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일본 영화는 특히 그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네. 뭐 하정우, 황정민 다 해먹는 사람 해먹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게 있는데 일본 배우들은 좀 젊고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해먹거든. 뭐 아야노 고라던가 아니면 바람의 검심으로 지금 뜨고 있는 게 사토 타케로 엄청 뜨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야마다 타카유키 그 크로우즈에서 백설의 왕 세리자로 나왔던 역할 있지. 그리고 뭐 오구리 준이라던가 스다 마사키라던가 거의 그 얼굴인데 사실 근데 이 배우들은 일본 문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이름도 몰라. 그런 경우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마치시게 유카타는 의외로 아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진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저예산 드라마가 거의 없고 치유물 자체가 드라마화되기 힘든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분짜리 브릿지 드라마가 한국에 없으니까 일본 것을 수입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 같아. 왜 그런가 하면 그 실질적으로 한국의 그 드라마는 보르노 전부 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신기하지. 이렇게 짧은 짤막한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브릿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약간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있는 것 같아.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것도 성공의 큰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인들의 그런 혼밥 문화와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무슨 인기가 있냐, 한국 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그거야. 되게 재밌는 댓글 하나를 내가 봤던 건 뭐였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마취시계상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편에서 보니까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지가 않더라. 그건 좀 충격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시경이 형이었지, 그치? 그래서 시경이 형 피지컬 엿대잖아, 진짜. 한 87 되지 않나, 시경이 형은? 그러니까 닭발 달려있더라고. 그의 이름은 성시경이고 배우가 아닌 가수다라고 이게 달려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경이 형도 좀 약간 사기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그치? 그리고 배가 고파졌다. 한국에서도 유명하던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이제 하라 했다잖아. 하라 했다. 배가 고파졌다. 이건데 하라 했다인데, 여자가 쓰는 말이랑 남자가 쓰는 단어가 좀 달라요, 일본은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하라 했다도 보통 남자가 쓰는 표현이고, 여자들은 오나가스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하라 했다는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걸 보는 덕후의 반응도 그래.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맞다. 오히려 저 일본인들이 언급하는 한자와 나오키 이런 걸 더 모른다. 한자와 나오키는 사카이 마스터 나왔던 드라마거든. 일본 내에서도 되게 유명한 건데, 정작 한국 내에서는 한자와 나오키보다 리갈 하이가 조금 더 유명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것보다 고독한 미식가가 더 유명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초내에서도 이 아저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밥 먹을 때 보는 밥 친구라는 느낌이 굉장히 맛있더라. 그런 느낌이 되게 맞더라고. 그래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그런 나의 일본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밥 친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도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이었는데,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생소하지만 좀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혼밥이라는 게 힘든 한국인들한테는 혼자서 뭐 이제 야끼니쿠 먹고 이런 게 약간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작용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 이노가시라 마츠시게 유카타가 이노가시라 고로로 나오는데, 근데 이 고독한 미식가 원작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원작 보면 캐릭터가 되게 다르거든. 완전 달라, 캐릭터가. 이노가시라 고로가 원작에서 보면 진짜 개꼰대거든, 진짜. 완전 개꼰대에 딱 봐도 친구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도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꼰대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데, 근데 왜 마츠시게 유카타가 캐스팅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원래 마츠시게 유카타 이 사람이 일본 드라마에서는 약간 조연 쪽으로 많이 나왔어, 조연 쪽으로. 그래서 일본 드라마 보는 사람들 알거, 이 사람 나오는 역할 희한하게 덩치가 크니까 키가 되게 큰 키거든. 그러니까 항상 나오면 깡패 아니면 뭐 형사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심야식당에선 깡패로 나왔고, 그리고 형사 주인공 아빠로 나왔던 게 뭐지, 형사? 그 데스노트 보면 야가미 라이터 아빠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 내가 도대체 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서도 고로상이다 이러면서 내가 봤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 마츠시게 유카타 배우가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히스토리가 약간 그거야. 자기는 이제 조연 역할 많이 하고, 이게 지방 많이 가다 보면, 로케 가다 보면 보통 이런 조연들은 대기 시간 되게 길고 촬영 시간 되게 짧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 먹는 거 고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원작자가 듣더니 아, 이건 딱 맞는 역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인생작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인생작이 돼 있는 거지. 마츠시게 유카타 하면 고독한 미식가, 이게 인생작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인생작으로 해서 이게 시즌 6, 7 계속 나왔거든. 그러면 출연료가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이언맨 로다주 봐봐, 얼마나 쫙 올라가서. 근데 이게 JTBC에도 나왔거든. 출연료가 너무 짜다고. 그래서 마츠시게 유카타가 시즌 6 때만 하더라도 회당 받는 개런티가 35만엔, 350만원 밖에 못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사무실에서 떼이는 거 생각하면 한 200도 못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런 거 보면 좀 일본이 좀 안타까운 게, 일본은 그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그 열정페이가 훨씬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 진짜 그런 게 당연한 게 있단 말이야. 갑질도 당연히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나 이렇게 수익 배분 구조에서 불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일본 작가한테 말해보니까 이런 소익 구조 절대로 일본 만화가들은 가져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마츠시게 유카타 배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나한테도 밥 선생님이고 일본어 선생님이기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뭐 주저리 한번 늘어나봤고요. 여튼간에 우리 성님 앞으로는 좀 더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돈도 조금 더 많이 버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먹었으면 좋겠어. 난 이 사람이 계속 먹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먹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뭘로 마무리 칠까 하다가 이 고독한 미식가 보면 이렇게 하거든. 음식을 먹는 게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으며 그런 뭔가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그런 자유와 치유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루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거거든. 운동 마치고 오면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늘 야식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할 때 제일 행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